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신 대구 서구 지역구의 김상훈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예,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보선 이제 한 5개월이 채 안 남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경선 룰을 잠정 확정을 지었는데요. 이 새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시민검증특별위원회, 100% 여론조사, 정치 신인 트랙, 이 많은 것들이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것들인데요. 이번 경선 룰의 특징과 좀 핵심을 먼저 짚어주시죠. 예, 대한민국 수도 서울, 또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 부산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입에 올리기 민망하고 납득하시기 어려운 그런 권력형 성추문이라 그럴까, 그런 사유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이제 시장을 다시 뽑는 그런 선거가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시민검증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더욱더 정당 차원에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흠결이 없는 후보를 선별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검증을 철저히 하고 공정 가치에 의한 시민 경선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정당이 선택하는 후보가 아니고 서울 시민, 부산 시민이 선택하는 시민 경선, 시민 후보를 뽑는 그런 경선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 경선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후보 결정 과정에서 역시 당심보다는 민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한 걸 두고서 당내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의총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이 배경은 무엇이고 앞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저 자신도 우리 지역의 당원분들과 귀한 인연을 계속 맺고 있는 당협의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선은 가능하면 좀 역량 있는 후보들, 네. 또 정당과 오랜 인연을 맺진 않았지만 부산시, 서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후보라면 그분들에게 대폭적으로 좀 문호를 개방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가능하면 좀 승리권에 접근할 수 있는 후보군들을 폭넓게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네. 우리 시민 경선을 80%, 또 당원을 한 20% 정도 반영하는 건데, 그나마 예비 경선 때는 100% 시민들의 뜻을 좀 존중하는 그런 네. 취지로 이제 경선 룰을 세팅을 했습니다. 네. 당원분들께서 조금 불만이 있으라고 봅니다. 네. 뭐 제가 볼 때는 이번 서울시장 경선은 특히 또 과연 지금 정권이 국민들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권 심판 분위기가 저는 더욱더 가중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또 당원분들도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들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100% 시민 경선이 필요하다라고 네.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아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경선 룰과 방식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후보를 좀 선별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방식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겠네요. 예, 공관위에서 공식적으로는 다시 좀 의견을 나눠 볼 테지만 네. 이 프레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공관위는 출범이 아직 안 된 상황이죠? 예,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발족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여성 가산점 도입 여부가 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뭐 듣기에는 한 20% 정도 이제 그렇게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 경선 준비에서 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남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특히 이번 보궐선거가 이제 서울, 부산 두 분 시장님이 참 불미스러운 일로 그렇게 시정을 팽개치고 자리를 비운 그 자리를 이제 메꾸는 선거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성 정치인의 가치를 존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여성 정치 신인에 대한 가점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네. 다만 이제 여성 정치인,
기존의 정치 경력이 많은 분들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좀 인정을 하는 쪽으로 논의가 많이 됐었어요. 네. 다만 공천관리위원회가 발족할 때쯤이면은 양 지역의 후보 윤곽이 좀 드러날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본경선에도 아마 여성 정치 신인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리라고 보고, 여성 가산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얼마 전 의원께서는 내년 보궐선거를 반문연대라는 이 좁은 개념에 가둬놓고 치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야권 재편과도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넓은 의미의 선거 연대가 가능할까요? 예, 제 자신이 여러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지만 경선 룰과 방식은 두 번째의 문제이고 결국 저는 사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께서 정말 이번에 서울과 부산을 발전시켜줄 후보를 원하실 테고, 그렇다면 반문연대라는 편협한 정치연대로 시민들께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정말 서울시, 부산시의 발전을 역동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후보가 계시다면 유연하게 문호를 개방하고 연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 열고 그 다음에 폭넓은 후보군 중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경선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고조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증된 능력 있는 후보라면 좀 유연하게 대처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또 의원님께서 국토위 지금 소속이시죠? 예. 오늘 그 김해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사실상 백지화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던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지역구나 또 국민의힘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보다도 이제 국제관문공항의 건설은 국가 백년 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적인 공항건설 전문 용역 기관인 파리공항공사 ADPI에서 2015년도에 용역을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해 신공항이라는 대안을 확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5개 지자체가 합의를 하고 국토교통부가 김해 신공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가 지금 이제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김해 신공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5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그것을 오늘 이제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듯한 그 백지화에 가까운 그런 그 검증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중요한 공항 건설 또는 중요한 국가 정책을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최고의 용역기관이 결론을 내리고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게 5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회귀가 됐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내년에 있을 부산시장 선거로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다들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정말 문제가 아니겠나. 국민의 세금 10조가 들어가는 이 사업 자체가 5년 만에 정치적인 이유로 번복이 된다면 국가 발전을 그럼 어디서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데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5년 동안 추진했던 이 계획을 혹시 정치적인 이유로 만약에 이렇게 좀 물꼬가 변화가 된다면 네. 그렇게 자신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5년 만에 다시 이 뒤바뀐 결과에 대해서 그럼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 좀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져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지금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 지역구가 지금 대구 서구시잖아요. 혹시 지역구 좀 여론도 들으신 부분들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 PK와 TK의 편가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 백년 대계인 국제관문공항 건설이 세계 최고의 용역기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김해 신공항은 안전성과 환경, 소음 등에서 문제가 없다고 11차례나 반박을 했어요. 네. 이 결과가 지금 이제 번복이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원칙적으로 국가 정책이 정해지고 다시 번복되는데 다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가라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의문표가 생긴다면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모든 분들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큰 정책을 좀 바꾸는 것은 조금 의구심이 든다. 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뭐 정리해 정당 볼수 차원에서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그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의도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의원께서는 국민의힘에서 비중을 두고 다뤄야 할 공약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언급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또 부동산 민심이 들썩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와 또 국민의힘 대응책 어떻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23번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 결과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53%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 급등한 부동산 가격의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해서 90%의 시가 산정 90%의 공시지가를 이제 매기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정부가 실패한 정책의 책임을 국민이 공시지가 인상의 부담을 져라 이런 결과가 되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촉발시키는 공시지가 인상이 그냥 쉽게 이렇게 결정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책임이 좀 전가됐다. 국민들께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다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데 그 폭등한 부동산에 공시지가의 90%를 매기겠다고 하니까 네. 실패는 정부가 하고 책임은 국민에게 지우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과 정치는 현장에 있는 민심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그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용기 있는 정치인, 용기 있는 지도자는 잘못된 정책 노선을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용기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 정부가 뭐 이번 주 내에 지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세 대책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뭐 전세값도 급등하고 사실 전세집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 대책 어떻게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정부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지금 필요로 하는 물량만큼 공급할 수 있을 것인지에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네. 그 공공임대주택을 새롭게 지으려면 앞으로 적어도 한 5년이 걸릴 텐데 그럼 그 사이에 이 전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전세난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놨으니까 당신들 여기 가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신혼부부든 어떤 직장인이든 자기 직장과 가깝게 통근 또 애들을 통학시키기 편리한 위치에 살고 싶어 하지 정부가 마련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여기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여기 가서 사세요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전세 대책으로서 미흡한 게 아닌가. 직주 근접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전세 실수요자에게 전세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선한 임대 사업자까지 다들 응징하기 위한 그런 임대차 보호 3법의 결과가 결국 지금 전국적으로 전세난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좋은 정책은 또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는 정책은 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정책은 다시
근본적으로 노선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저는 가능하면 실수요자가 자기 생애의 소득을 적절하게 안분하면서 집값과 전세값을 치를 수 있고 집을 구하기 쉬운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 네. 자꾸 대출을 억제해서 집을 못 사게 한다면 현금 부자만 집을 구하기 쉬운 세상이 돼갑니다. 네. 그거 바람직스럽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양심을 갖고 판단하셔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동산 문제 얘기가 나와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국회가 이제 세종시로 지금 이전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본회의장하고 의장실 빼고 다 간다 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세종시 집값도 지금 엄청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많은 공무원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국회 분원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또 그것도 이면에 충청 세종 시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면 처음부터 미스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쪽에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대안이라면 다른 대안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야가 공감할 수 있고 네. 또 국회 분원이 옮겨간다면 서울 시민들도 저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과 또 충청 세종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을 얻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그리고 계획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는 그 최근의 정치 또 특히 이 정부 들어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서로 편을 가르고 또 이념을 우선시하는 것은 저는 극히 잘못됐다. 가능하면 국회 내에서도 원활하게 국회가 돌아가려면 여당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또 화합할 수 있는 정치를 좀 진정성 있게 구현할 때가 됐다. 네. 당리 당략에 의해서 또 선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뒤에 돌아올 수 있는 국익을 잠시 외면해 놓고 당의 이익을 먼저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국회도 계속 앞으로 혼란이 벗어나지 못할 테고 네.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과거가 아니고 미래를 봐야 되고 네 편 내 편의 편을 가르는 게 아니고 기업인이든 노동자든 같이 공생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이제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 더욱더 용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청와대에도 민심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여야가 좀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저도 미력 하나만 좀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큰 틀에서 양보와 화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 활동 부탁드리고요. 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